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바로 오늘 디올류 셀토스, 즉 신형 풀체인지 셀토스의 디자인이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약 6년 만에 세대 변경 풀체인지 모델로서 완전 새롭게 바뀐 디자인 이외에도 드디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공개된 사진은 내외장 포함 11장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행 셀토스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셀토스가 오늘 공개된 사진입니다. 오늘 공개된 사진은 기본 라인 이외에도 X라인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라인부터 볼게요. 자, 이 그릴부를 확대를 하니까 확실히 풀체인지 모델은 완전히 새롭게 바뀐 디자인 덕분에 완전 다른 차다라고 느껴집니다.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기아의 디자인 언어인 오퍼짓 유나이티드가 적용이 되면서 현행 셀토스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라인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닛 캐릭터 라인부터 보면 완전히 새로운 금형틀을 짰기 때문에 기존에는 약간의 각진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곡선형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엠블럼은 2025 기준으로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릴부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와, 지금 이 차량이 X라인이 아닙니다. 기본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면부에는 블랙 하이글로시가 상당수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약간 좀 투머치하다고 느껴졌었던 크롬 라인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트 방식도 기존에는 수평형의 방식을 사용했던 반면에 신형은 세로형의 방식으로 조금 더 차체를 커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형 기아차 같은 경우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이 되는데요. 신형 셀토스도 이렇게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이 되면서 좀 더 신선한 느낌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급이긴 하지만 범퍼 아래쪽에도 안개등을 삭제하지 않고 신형 셀토스에 그대로 이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가니쉬의 라인들은 현행 셀토스와 비슷하게 가져가긴 하지만 일단 풀체인지 세대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라인들이 또 많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범퍼 라인은 이렇게 좀 굽이진 반면에 신형은 완만한 곡선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크롬 라인들도 뭔가 조금 더 심플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형이기 때문에 휠 디자인도 신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면부 휠아츠를 보니까 와, 이 라인들도 아예 새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셀토스는 이렇게 곡선 라인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신형은 뭔가 정통 SUV스러운 그런 각진 느낌을 곳곳에 많이 구현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진상으로는 휠아치가 되게 볼륨감이 좋아 보이거든요. 실물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사진상으로는 정통 SUV의 느낌을 조금 더 많이 구현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셀토스 풀체인지 X라인입니다. 방금 봤었던 기본 라인과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 그릴부의 디테일과 범퍼의 디자인이 변경이 됩니다. 현행 셀토스도 이게 연식 변경이 되면서 X라인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행 X라인과 비교했을 때에도 신형은 오프로더스러운 느낌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헤드라이트는 기본 라인하고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이 범퍼의 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방금 기본 라인 같은 경우는 완만한 곡선과 직선을 병행해서 사용했는데요. X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와일드한 곡면을 넣고 또 여기가 이게 지금 사진상이라서 자세히 안 보이긴 하는데 X라인은 안개등이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셀토스 같은 경우는 X라인을 넣더라도 범퍼의 디테일 차이 이외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X라인을 선택할 경우에 엠블럼부터 블랙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X라인의 특징을 잘 잡은 느낌이 듭니다. 이 범퍼 라인들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윗급이라고 볼 수 있는 스포티지도 X라인 트림이 있는데요. 스포티지 X라인과 비교했을 때에도 밀리지 않는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X라인이기 때문에 전용 블랙 휠도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X라인은 상당히 예쁘네요. 예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측면부입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사용하긴 하지만 역시 풀체인지, 세대 변경이기 때문에 차체 사이즈가 조금 커집니다.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전장이 4500mm대로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휠 베이스도 조금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내 공간도 좀 더 여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측면부의 라인들을 보면 기존 셀토스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정통 SUV스러운 각진 느낌을 좀 더 많이 구현했다라고 느껴집니다. 휠아치 라인부터 시작해서 A필러와 B필러, C필러가 만나는 부분들이 현행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각진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 C필러 쪽 뒷면에 특히나 C필러 쪽 뒷면 이쪽이 좀 더 각진 느낌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도 기존은 그냥 일반적인 물리적인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히든 타입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는 자동차 키를 잠갔을 경우에는 안쪽으로 딱 들어가기 때문에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한 주행했을 때에도 공기 흐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공기 저항 개수도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사이드미러 디자인도 변경이 됩니다. 이게 지금 사진상이라서 사실 크기를 가늠할 수 없긴 하지만 뭐랄까 크기도 약간 좀 더 슬림해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이게 아마 시그니처 트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그니처 트림에 들어가는 휠은 여태까지 기아 라인업에서 보지 못했었던 완전 새로운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컬러 배색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땐 이게 그래도 20인치까지는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X라인의 측면부입니다. 일반 라인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 일단 일단 디에로 몰딩이라고 하죠. 이 윈도우 몰딩 라인들이 X라인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휠 같은 경우도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는 약간 기하학적인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X라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 자체가 다릅니다. 보통 이게 X라인을 선택을 하면은 컬러만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X라인 전용 휠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 사진상으로는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X라인 같은 경우는 휠아치 몰딩이 뭔가 얘는 무광 플라스틱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X라인은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X라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 특화 트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특징을 조금 더 잘 캐치해서 다듬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측면부도 X라인이 훨씬 더 예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측면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뭔가 기아의 EV 라인업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신형 셀토스 풀체인지 같은 경우는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의 디자인을 많이 채택했다고 느껴집니다. 현행 셀토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의 디자인에서 금형틀을 많이 바꾸지 않아서 약간 조금 볼록볼록한 느낌이 많거든요.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뒷모습만 보면은 뭔가 카니발의 느낌도 들고요. 또 기아의 EV 라인업인 EV3나 아니면 EV5의 느낌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묘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금형틀을 아예 새롭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번호판의 위치도 기존에는 트렁크 중앙부에 위치했었는데요.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범퍼 하단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터링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면은 셀토스가 살짝 레터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차량은 또 이제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 디자인 같은 경우도 완전히 새롭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전면부의 디자인 느낌을 후면부에서도 잘 적용을 한 느낌이 들고요. 아마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은 요 위쪽에 들어올 것 같고요. 아래쪽이 후진등이 나오는 섹션인 것 같아 보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방향지시등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디자인 틀 때문에 기존에는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이 위쪽에 들어왔는데 신형은 살짝 아래쪽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범퍼 아래쪽까지 내려가진 않기 때문에 뒷차의 시인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신형 셀토스의 후면부에는 리어 와이퍼가 없습니다. 리어 와이퍼는 삭제가 된 게 아니라 요 상단부에 스포일러에 약간 숨어져 있는 히든 타입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뭐 이게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공기역학이라든지 디자인 흐름을 위해서 히든 타입으로 아마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전기차스러운 EV 라인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도 이렇게 X라인이 또 따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디자인 특화 트림이기 때문에 일반 라인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 일단 엠블럼이 블랙이 들어갑니다. 이게 기아 엠블럼뿐만 아니라 셀토스와 함께 뭐 4륜구동 같은 경우는 배지까지 블랙으로 적용이 되고요. 또 범퍼 디자인도 기본 라인들은 심플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X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프로더스러운 와일드한 디퓨저가 들어가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요번 X라인 같은 경우는 진짜 디자인을 갈고 닦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신형 셀토스의 디자인은 X라인이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고 느껴집니다. 뒤에서 봤을 때 휠도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쁜데요? 그리고 트렁크가 열려져 있는 사진은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약간의 재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트렁크 사이즈도 현행 셀토스와 비교했을 때 소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는 소형급 B세그먼트 도시명 SUV이긴 하지만 적재 공간이 넓었는데요. 신형은 여기서 좀 더 넓어진다면 야, 이거 스포티지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번엔 대망의 실내입니다. 사실 현행 셀토스의 외장 디자인은 호불호가 없고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습도 너무 예쁜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바로 다소 올드해 보이는 실내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풀 체인지가 된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거의 환골 탈퇴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러 제가 사진을 이렇게 밝은 것과 어두운 걸 고른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어요. 일단 신형을 보면은 와, 일단 인포테인먼트부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과거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CCNC를 사용하면서 디지털 클러스터와 함께 5인치의 공조 시스템, 요거는 터치 패널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CCNC 인포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포테인먼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빌트인 캠 2와 함께 증강현실 내비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정말 많이 변경이 됩니다. 일단 기존의 디자인도 사실 나쁘진 않았지만 셀토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출시가 된 이후에 여태까지 부분 변경 함권과 함께 계속된 연식 변경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약간의 그래서 시대감이 살짝 느껴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레버도 별도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시보드 위쪽을 보니까 이게 기존 셀토스 같은 경우는 HUD가 옵션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윈들실드 타입이 아니고 플로팅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이게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방식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거는 진작에 바꿨어야 됐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서야 윈드실드 타입의 HUD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한 칼럼 방식의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됩니다. 현행 셀토스 같은 경우는 이 센터 쪽에 다이얼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다 다이얼이 아니고 하위 트림은 일반적인 드르륵 방식의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었고 상위 트림에서만 지금 보시는 다이얼 방식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림에 따라서 굉장히 이 실내 인테리어가 달라졌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아마 기본 트림부터 이렇게 칼럼 타입의 기어 레버가 장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센터 쪽에 버튼 시동이 있었지만 신형은 이렇게 칼럼 방식 안쪽에 버튼 시동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이기 때문에 실내 내장재도 전반적으로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컬러긴 하거든요. 대시보드나 크러쉬 패드 그리고 센터 쪽을 보더라도 재질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모두 다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이 된 건 아마 비상등 버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행 셀토스 같은 경우는 공조 시스템을 이 안쪽에서 버튼 타입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신형은 12.3인치, 가운데 5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에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운전 중에 이 핸들에 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버튼 방식으로 한 번 더 공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위급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볼륨 버튼이라든지 미디어 버튼들은 그래도 물리적인 버튼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셀토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상해 보이는 요 가림막이 있었거든요. 조수석 측에. 요거는 뭐 별도의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림막이 왜 있나 싶었는데 이게 드디어 신형에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도 칼럼식이기 때문에 센터 쪽의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고요. 안쪽에 보면은 이 가변 방식의 C타입 충전 포트도 총 3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도 안쪽에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 고무 패킹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핸드폰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넓은 컵홀더, 근데 컵홀더 사이즈도 약간 늘어난 느낌이 듭니다. 이게 가변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라서 안 쓸 때는 사진처럼 그냥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컵이 있을 때에는 버튼을 누르면 샥 하고 컵홀더 라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훨씬 더 공간 효율성이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섹션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시트하고 동일한 가죽이 들어가면서 스티치도 들어가 있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다른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퀼팅 파이핑도 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행 셀토스 같은 경우는 약간 벌집 모양의 패턴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신형은 이렇게 뭔가 깍두기 모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기본 트림과 또 상위 트림 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아마 시그니처 트림 기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야간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의 범위도 확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센터 쪽에는 지금 이쪽에만 들어오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불이 꺼지고 야간에서는 도어 트림에도 이 라인 쪽에도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어 디자인도 이거 뭔가 전기차 라인업에서 많이 본 건데요? 그쵸? 이게 EV3나 EV5에서 봤었던 것처럼 열선이나 통풍 시트가 이 도어 캐치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기존에는 이렇게 사선 형식으로 윈도우를 설정할 수 있는 레버가 있었는데 신형은 평평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도어 가니쉬도 뭔가 많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X라인의 실내도 빼놓을 수가 없죠. 현재 이 사진은 X라인 실내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컬러가 투톤이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카키 앤 블랙이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는 기존에 없었던 컬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기존 일반 라인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면은 X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스티어링 휠이 탑재가 됩니다. 방금 보셨던 일반 라인업의 스티어링 휠은 약간 좀 네모네모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X라인의 스티어링 휠은 디자인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투톤이 아래는 안 들어가고 위쪽에만 또 들어가네요. 크락션 부도 일반 라인과 비교했을 때 조금 조그맣게 들어가고 특히 스포크가 좀 더 날렵하게 들어갑니다. 일반 라인은 이렇게 넓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X라인은 GT라인처럼 날렵하게 들어간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컬러의 배색이라든지 아니면은 시트의 퀼팅 파이핑 정도가 다르고요. 이외에는 일반 라인하고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느낌입니다. 그쵸, 확실히 기존 셀토스와 비교했을 때 센터 쪽의 공간이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컵 말고는 무언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좀 협소했거든요. 근데 신형은 이렇게 적재 공간이 넓어졌다는 게 가장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측면부에서 봤을 때 아까 안 보였었던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센터 측면에서도 나옵니다. 기존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어 포켓이라든지 센터 여기만 조금 나왔는데 신형은 센터 쪽과 함께 도어 트림부 그리고 센터 측면부에서도 라이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조수석에서 봤을 때 이 무언가에
틈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에어벤트가 이제 센터 쪽에는 비슷하긴 하지만 좌우측에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신형은 디자인의 통일성을 위해서 이렇게 가로 방식의 얇은 에어벤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행 에어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디자인 통일성에서는 신형이 조금 더 예뻐 보일 수 있겠지만 냉난방 효율성에서는 현행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대시보드의 라인들도 자세히 보면은 아예 새롭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현행은 평평한 느낌인데 신형은 이렇게 곡선과 함께 층을 따로 넣어놨고요. 도어 트림도 이렇게 아예 다르죠. 그리고 현행 셀토스 같은 경우는 이 암레스트를 약간 위치를 옮길 수 있었는데요. 신형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뭔가 이어진 틈새를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시트 퀼팅 파이핑도 이렇게 투톤이 들어가네요. 약간 지금 위쪽에 아주 조금 보이긴 하지만 실내 인테리어를 어떤 컬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신형 셀토스는 안전벨트의 컬러도 변경이 된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예쁘네요. 자, 이렇게 오늘 공개된 신형 셀토스의 내외장 디자인을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개된 신형 셀토스의 내외장 디자인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풀체인지라는 네임밸류에 걸맞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외장 디자인도 예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의 변화가 조금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디자인만 공개가 되고 가격은 아직까진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현행 셀토스 같은 경우는 1.6 가솔린 터보 기준으로 트렌디 트림은 현재 2,266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여기서 제 예상으로 한 290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된 신형 셀토스는 2,500만 원대부터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력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는 3,100만 원대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셀토스 풀체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의 하이브리드도 아직 정확한 재원이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현행 코나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셀토스에서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재원이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플랫폼을 공유하는 코나와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행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DCT 6단 조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셀토스 하이브리드도 이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 같은 경우는 역시나 코나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3,500만 원대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특히 이번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X라인에 좀 더 디자인에 힘을 많이 들인 것 같은데요. X라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까지 가게 된다면 가격이 많이 비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외장 디자인과 실내 인포테인먼트, 또 새로운 파워트레인까지 출시가 되었는데요.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소형급 B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가격 진입 장벽이 좋아야 됩니다. 너무 좋은 옵션과 너무 좋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현행 코나와 거의 비슷하게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서 좀 더 저렴하면 더 좋겠죠?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